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일주일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계속 일주일을 보내다 보니 빨리 왔는데요. 그래도 어제 좀 힘차게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시황 좀 보겠고요. 장 마감 후에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분석해 보겠고요. 그러면 금요일이니까 투자 심리 한번 공부하셔야죠. 타짜가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투자 심리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어제 엑센 안전마진 전략 설명드렸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맥세븐 종목들을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을 써서 운용을 해왔으면은 지금 어떤 결과가 돼 있을까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클럽 많이 성원 주시고 조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히트맵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초록색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요. 정확히 분석해 보면은 어제는 라지 캡들보다도 스몰 캡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미디엄 캡들이 많이 뛰어서 결국은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시작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러셀 2000 지수가 1.4% 올라왔고 나스닥 100이 0.9%, 그다음에 S&P 500이 0.6%, 그다음에 다우가 0.3%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장이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역시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제 제가 시황 말씀드릴 때 내일은 뭐 갭 하락으로 시작하든 갭 상승으로 시작하든 분명히 양봉이 나주기를 기대합니다 하고, 양봉도 큰 거 말고 한 이 정도 크기 원합니다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왔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나와서 아주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좀 받쳐주는 것 같고, 그리고 50일 이동평수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박스 안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이 박스를 다음 주에는 좀 상향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연중 최고치 그다음에 역사적 고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쉽게 뚫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뉴스들이 나올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기업 실적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 상단은 한번 돌파를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사실 인텔이 실적이 좋게 나와서 IT 관련주들이 좀 이제 상승 타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는 벌써 오늘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진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굉장히 큰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AB 합선을 이제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힘을 많이 모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돌파는 머지않았다. 근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외에 지금 인텔이 8% 정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위는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그 세마이컨덕터, 즉 반도체 주들이 올라가는 국면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 시작은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가 뭐 29% 치다가 이제 많이 내려와서 현재는 1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요 밑으로 오면은 기존 안정시장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요 내려오는 수준이 결국은 주가가 좀 상향 돌파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아직은 피어 인덱스가 28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많이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심입니다. 이게 매 수요일마다 미국 시간으로 집계가 돼서 목요일 날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금요일 날 접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33.7, 즉 그 10월 10일 날 폭락이 있었죠. 그 폭락이 겪고 난 다음에 굉장히 투심이 위축됐었습니다. 33으로 블리시가 줄어들고 46으로 커졌었습니다. 베어리시가. 그러다가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 36.9로 올라갔고요. 여기가 3% 줄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심이 많이 좀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개인 투심이 떨어질 때 결국은 중소형주를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중소형주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는 개인 투심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은 어떻게 했는가? 매니저의 투심은 지금 좋습니다. 80대 있다가 결국 두 달 만에 90%대로 펀드를 이제 채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프로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 즉 장이 꺾였어도 결국은 연말 랠리를 생각하면서 프로들은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빅7 종목들 대형주들이 좀 올라오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 사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 개인들은 좀 팔았다가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은 기관과 개인 전부 좀 상향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지 않을까. 이제는 한 주 남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월이 끝나가고 이제 11월, 12월은 좋은 기분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시간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인텔이 7% 올라 있습니다. 그다음에 AMD가 1.35%,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1.18%.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텔이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러면 한번 인텔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어제도 개파락으로 출발했다가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36%가 올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갭으로 지금 40불대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최고치에 와 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40불대를 갭으로 돌파해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인텔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보시면은요.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갭이 크게 나게 되면 항상 눌립니다. 왜냐하면 프라핏 테킹이 나오니까요. 그럼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전형, 즉 이게 컵 모양이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눌렸다가 컵밴 핸들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올라왔습니다. 아, 이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은 조금 눌림목이 올 때 사야 되는 거구나. 눌릴 때 사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AMD입니다. AMD가 오픈 AI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갭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눌렸고요. 그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눌렸습니다. 그럼 눌릴 때 사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 눌릴 때 이제 샀죠. 결국은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AMD는 이제 엔비디아를 추격하는 2위 회사로 건너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샀죠. 그리고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추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AMD는 저는 지금도 좀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을 가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인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고 시간에 급등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하이라이트 먼저 보시면은요. 매출은 137억 달러로 컨센서스 131억 달러보다 3%잘 했습니다. 초과 달성을 했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은 23센트로 1센트를 컨센서스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크게 윗돌았죠.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46센트 손실이었는데 지금은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갈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갭 기준으로는 지금 주당 순이익이 90센트예요. 근데 전년 동기에서는 3불 88전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좋다 이렇게 볼 게고 근데 난갭 매출 총이익률이 있습니다. 이게 35.7을 컨센서스했는데 이제 40%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영업이익률도 되게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갭 EPS, 난갭 EPS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제가 한번 좀 이따 시간이 나오면은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만약 오늘 시간이 안 되면은 내일, 월요일 날 제가 갭과 난갭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뭐 이익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흑자 전환한 거로 봐서는 턴어라운드다 이게 좋은 사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손익 개선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아까 4%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총 이익은 뭐 52억 2천만 달러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이유냐? 결국은 원가율이 개선이 되고 제품 믹스가 굉장히 좋게 됐다 하는 거를 이제 이유로 들 수 있겠고요. R&D와 관리비는요, 전년 대비해서 20%나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구조조정의 결과다 이렇게 보겠고 영업이익은 하여튼 흑자로 전환됐고 그래서 이익 쪽은 다 흑자로 전환돼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핵심은요, 비용 절감했고, 구조 조정했고, 그리고 AI PC 수요 회복이 된다. 그래서 PC도 AI화돼서 이제 많은 매출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을 보면요. CCG, 즉 PC입니다. 그쪽에 이제 85억 달러. 그래서 PC 사업이 아직 50%로 굉장히 이제 많죠. 그래서 전년 대비 5% 성장했고요. 근데 데이터 센터 부분은 1% 증가했고 인텔 파운더리도 2%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CPU 업그레이드 초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게 이제 모르겠다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수요지 이제 외부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외부 대형 고객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게 되면 괄목환할 또 성장이 있을 거다 해서 이쪽은 거의 이제 사업이 막 초기 단계에 있는 거고 결국은 PC 사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주요 호재 보겠습니다. 호재가 3개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구조조정의 성과가 대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력 감축이 과감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2024년도에 12만 4천 명이었던 직원이요. 25년도에는 8만 8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대단히 많이 줄인 거죠. R&D 및 관리비도 54억 달러에서 44억 달러로 20%나 줄였습니다. 뭐 대단한 노력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니 결국은 마진이 대폭 개선이 된 거죠. 그래서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그 CEO가 얘기하는 우리의 예상보다 강한 3분기 실적은 4분기 연속 실행력 개선을 보여주며 핵심 시장의 내재적 강점을 반영한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은 의외로 진짜로 기대 이상의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한 7, 8% 오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호재는 사실은 인텔이 최근에 많이 뜨기 시작한 게 뭐 투자를 너무 많이 이제 받았죠. 미국 정부로부터 89억 달러 확보했고 이게 지분의 10%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이미 57억 달러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무 유연성을 크게 확대시켜 줬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로부터 또 50억 투자를 받았죠. 50억 달러 투자 받았습니다. 약 4% 지분입니다. 이거는 근데 더 괄목할 만한 거는 단순 투자가 아니라 제품 협력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략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소프트뱅크로부터 또 20억 달러 투자를 받았죠.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시작을 했는데 알테라 지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51%를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모바일 아이 일부 지분도 처분을 해서 결국은 52억 달러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지금 좋은 쪽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자금 개선으로 인해서 파운드리 사업하고 18A 공정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돈이 생겼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호재는 엔비디아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보면 엔비디아의 이번 협력 범위는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인텔 CPU하고요 엔비디아의 GPU를 통합한 솔루션을 하이퍼스케일러 엔터프라이즈 소비자들 시장에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X86 플랫폼 생태계와 엔비디아의 AI 가속 플랫폼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즉 퓨전이죠. 이러면 이게 굉장한 이제 파워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수요 공급 상황이 인텔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CFO가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기를 현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아주 물건이 잘 팔리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장 모멘텀의 근원은 결국은 AI, PC 사이클과 데이터 센터 CPU 업그레이드 수요입니다. AI 워크로드를 구동하려면요. GPU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CPU도 있어야 되는데 CPU도 업그레이드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텔이 앞으로 굉장히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인데요. 매출은 138억 달러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중간값은 133억. 그리고 컨센서스가 133억 7천만 달러와 거의 일치하는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순이익도 그리고 8% 정도로 컨센서스와 거의 일치하는 그 가이던스를 또 내놨습니다. 그리고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 36.5%로
가이던스가 됐고요. 그래서 중요한 주요 사항이 있는데 이 가이던스는요. 요번에 가지고 있던 지분 51%를 팔 알테라를 제외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알테라가 분사되었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알테라 매출이 이제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저희가 앞으로 주의 있게 봐야 되겠다 해서 현재 가이던스는 뭐 시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이던스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뭐 당연히 있죠. 모든 것들에. 그래서 첫째 리스크는 그 18A의 수율 문제가 좀 이제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8A 수율이 마진 개선에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이제 회사는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업계 표준의 달성이 되려 그러면 2027년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이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많은 영향을 좀 미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4분기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좀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가이던스 이제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셋째는 파운드리 외부 고객 확보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는 굵직굵직한 고객들이 생겨나야지 이제 막 돌아가게 되는데 아직은 그게 없다.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다음에 SEC 회계 처리가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미국 정부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회계 처리하면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SEC하고 아직도 협의 중인데 지금 현재는 회사가 생각하다고 적정하다고 한 걸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실적이 많이 좋아진 거죠. 저기 재무제표가. 그런데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수정될 수도 있다 하고 이제 회사는 좀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수치가 좀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경쟁 압력은 여전하다. 그래서 서버하고 PC에서는 AMD하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AMD가 많이 그 PC 부분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AI 칩 부분에서는 사실은 투자를 해주긴 했지만 엔비디아하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과제들이 충분히 남아 있다 하는 게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투자 의견을 한번 보게 되면요. 단기 전망입니다. 한 6개월을 보게 되면 구조조정 성과가 가시화돼서 지금 나오고 있고 마진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치면은 앞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지금 퍼로 한 63배가 나와서 고평가 구간에 있긴 합니다만 턴어라운드에 베팅을 한다고 그러면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건 매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 전망입니다. 한 1, 2년 후를 보게 되면 AI PC 사이클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PC 이제 교체가 되는 거고 데이터 센터 CPU 업그레이드 또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결국은 앞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좀 뭐 향후 1, 2년도 굉장히 좋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3년 뒤를 좀 보자면은 이제는 파운드리 사업이 성패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이 인텔이 날아갈 거냐 못 날아갈 거냐 그게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지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파운드리를 한다 그러면 뭐냐면 TSMC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비즈니스가 될 거다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엔비디아 파트너십입니다.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CPU하고 GPU를 통합하는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완전 시장에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가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주요 트리거는 뭐냐? 외부 파운드리 대형 고객 확보가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18A 수율 개선이 가시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진이 개선이 돼야 한다. 즉 회사는 돈을 벌어야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손실이었다가 지금 가까스로 흑자 전환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투자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도 투자하고 협력하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주가 오르기 시작했죠. CEO가 코멘트를 하기를 AI는 컴퓨팅에 대한 수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매력적인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고요. CFO도 우리 이번 분기에 미국 정부의 가속화된 자금 지원과 엔비디아,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통해서 대차 대조표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돈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투자하고 마음대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EO들, 그다음 CFO의 말을 듣자 하면 자, 잘할 수 있습니다를 외쳐줬고 시장은 8% 자기 시장에서 오르면서 그거에 환호해 준 듯합니다. 3분기 인텔 실적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요즘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 이러면 사실은 뭐 시장이 올라도 문제가 되고 시장이 내려도 문제가 됩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한번 심리, 굳건하게 잡으시기 위해서 심리에 대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지긋지긋한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수많은 차트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의 손절 원칙도 철저히 지켰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내 손절가만 딱 건드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V자 반등을 하는 그런 경험. 아마 이게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마치 누군가 내 계좌를 CCTV로 실시간 감시하는 것 같은 그런 섬뜩한 기분 느껴보셨죠? 나는 정말 트레이딩에 소질이 없나 봐. 이렇게 자책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 아마 그 생각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이 게임의 진짜 규칙,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왜 90%의 투자자가 돈을 잃는지, 그리고 그 나머지 10%는 어떻게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지, 비밀스럽게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불편한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투자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조합니다. 이건 바로 시장을 지배하는 심리 전쟁의 기술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증권사 앱을 켜는 순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차트와 지표를 보면서 나는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어 라고 믿으시겠지만 사실은 그 거대한 세력,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그 기관 투자자들이죠. 그들이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착시 현상에 그냥 반응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공포를 느끼는지, 또 언제 나만 뒤처질 수 없어 하는 탐욕, 포모에 굴복하는지, 심지어는 우리가 어디에 손절매를 걸어두는지까지도 전부 다 압니다. 우리의 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확실한 수익 모델이 되는 셈이죠. 네, 마치 그 영화 타짜에서처럼 말이죠. 고스란히 판을 짜고 순진한 사람들이 돈을 잃는 그런 것과 정말 똑같습니다. 시장은요, 절대 공정한 게임판이 아닙니다. 바로 이 타짜들이 설계한 거대한 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손절매는 그들의 완벽한 진입점이 되고 또 여러분의 그 확신에 찬 매수는 그들의 수익 실현 파티를 위한 뭐랄까 축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짜의 생각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지 그걸 알아야 역으로 그 함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함정이 바로 손절매 사냥, 영어로는 스탑 헌팅이라고 하죠. 차트상에 정말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지지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바로 아래에 손절매를 걸어두겠죠. 왜냐? 여기가 깨지면 위험하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 거기가 기관들의 낚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가격을 그 지지선 아래로 그냥 강하게 밀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손절매 주문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면서 투매가 일어나고 가격은 순식간에 더 떨어집니다. 바로 그때 기관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공포에 질린 우리가 던진 그 물량을 아주 싼 값에 전부 다 받아서는 유유히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피 같은 돈을 지키려고 했던 그 손절 주문이 오히려 그들의 배를 불리는 미끼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 다른 무서운 함정은 쉐어링 포인트,
즉 모두가 다 아는 그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주가가 200달러, 엔비디아 주가가 1000달러 같은 이런 딱 떨어지는 라운드 넘버, 혹은 누가나 다 아는 200일 이동평균선 같은 그런 곳, 이런 자리가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고요? 천만에요. 모두가 주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위험한 함정이 포인트가 됩니다. 기관들은 바로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을 한 번에 수확하기 위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규칙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혹시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같은 방식으로 매매하셨나요? 오늘부터는 그 패턴을 스스로 깨트려야 합니다. 마치 뛰어난 재즈 연주자가 정해진 악보 안에서 자유롭게 즉흥 연주를 하듯이 말이죠. 여러분의 큰 매매 원칙은 지키되 그 실행에 있어서는 변주를 주는 겁니다. 예시를 들자면 어떤 날은 오전에만 매매하고 과감히 창을 닫습니다. 어떤 날은 오히려 완벽해 보이는 자리를 한번 놓아주고, 또 어떤 날은 평소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 보는 거죠.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패턴을 읽지 못하게 나 자신을 안개 속에 숨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한 발 늦게 움직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최저점에 잡고 최고점에 파는 이런 신의 경지를 꿈을 꿉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끄러운 싸움판을 뒷짐지고 지켜보는 현자와 같이 차분하게 급등이 시작될 때 포모에 휩싸여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다립니다. 그 급등이 진짜인지 아니면 개인들을 꿰어내기 위한 블러핑인지, 즉 소임수인지 지켜보는 것이죠. 함정인 경우 가격은 곧 힘을 잃고 추격 매수한 사람들을 전부 물린 채로 고꾸라집니다. 바로 그때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진짜 고수들은 유유히 천천히 진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파도 전략입니다. 첫 번째 파도, 그러니까 모두가 흥분하는 그 명백한 움직임은 그냥 보내주십시오. 잠시 소강 상태가 오고 혼란이 찾아올 겁니다. 즉 눌림목이죠. 그리고 진짜 움직임인 두 번째 파도가 시작될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훈련법이 있습니다. 매수하고 싶은 완벽한 자리를 발견했다면 딱 15분만, 딱 15분입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휴대폰 알람을 맞춰 두고요. 15분 동안 기다려 보십시오. 그 15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디서 함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아마 80% 이상의 경우 15분 후에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를 불태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고대 전장에서 한 장군이 적지에 도착하자마자 타고 온 배를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기거나 아니면 죽거나 퇴로를 없애버린 거죠.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을 잃으면 절대 안 돼. 이런 절박한 돈으로 투자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진 것입니다. 시장은 그 절박함의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 여러분의 멘탈을 가차없이 뒤흔들 겁니다. 오히려 잃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돈으로부터 투자할 때 역설적으로 더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손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원칙을 지킬 수 있고, 작은 흔들림에 털리지 않으니까 목표까지 길게 끌고 갈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가진 투자금의 30%만으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은 2배로 잡으십시오. 심리적 자유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아마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행동은 처벌받습니다. 모두가 아는 자리는 함정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마지막에 움직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절박함이 아닌 심리적 자유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얻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차트 위의 선만 보는 그런 순진한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힘줘서 상대방의 의도를 읽고
함정을 피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냉철한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를 실패하게 만든 나만의 예측 가능한 패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패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감정, 즉 놓칠까봐 두려운 공포였는지, 한 방을 노리는 탐욕이었는지, 아니면 빨리 복구하고 싶은 조급함이었는지를 한번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패턴을 당신의 입으로 명명하는 그 순간 의미심장하게 이 지긋지긋한 게임의 주도권은 여러분께 넘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심리에 대한 말씀은 제가 여러 각도 드려도 결국은 몇 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몇 개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고민해보고 하면서 심리가 굳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처음에 스트레칭하고 몸 풀고 짧은 달리기 하고 긴 달리기 하고 그걸 매일 반복합니다. 지루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에 대한 훈련도 진짜 트레이딩이나 투자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 이거 또 하는 얘기인데 또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몸풀기, 달리기, 체력 증강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 원리 말씀드렸었죠. 5% 마이너스 나면 5% 오르면 본전, 10% 마이너스 나면 11% 올라야 본전. 그런데 20% 마이너스 나면 25% 올라야 본전. 그래서 20% 마이너스 나면 100%더 더해서 10% 마이너스로 평균 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기다리면 11%만 오르면 본전이다. 그래서 25% 기다리는 것보다는 11% 기다리는 게 더 빠르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게 계산된 평균 단가 낮추기입니다. 이게 엑스텐 마진, 안전 마진 전략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신규 종목을 사서 주식이 오릅니다. 그럼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수익만 나는 걸 그냥 향유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게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했던 대로 추가 매수합니다. 더 빠지면은 더 삽니다. 계산했던 대로. 그러다가 올라와서 본전이 된다. 그러면 일부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빠진다 그러면 또 물타기 하고 또 올라오면 본전 매도하고 그러다가 상승을 시작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즉 주식이 돈을 벌도록 일을 맡겨 놓는 거죠. 자, 이게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 초서부터 10월 17일까지 투자를 하셨다 하면 그냥 테슬라 주식을 사서 그대로 가져오셨으면 16% 플러스입니다. 지수는 14%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4989를 하셨다. 뭐로?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으로. 그렇게 하면 80%의 수익이 나십니다. 그동안 10개월 동안 10번 사고 5번 팔았습니다. 매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지켜보는 매매가 아니라 그냥 미리 주문을 넣어놓는 매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엔비디아입니다. 보면 지수는 14% 올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32% 플러스. 그런데 인백스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을 쓰셨으면 79%의 수익이 나십니다. 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10개월 동안 7번 사시고 4번 팔았습니다. 이것도 주문을 그냥 넣어놓기만 한 겁니다. 시장 보면서 지표 보면서 내가 사고 팔고 한 거 아닙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요거는 2번 사고 1번 팔았습니다. 거의 주가 움직임이 없고 그대로 올라가기만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지켜봅니다. 그래서 매매가 없습니다. 종목은 23% 올랐습니다. 근데 저희 전략 30% 수익 났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7%더 났습니다. 자, 애플입니다. 애플도 사실은 조금 빠졌다 그대로 올라온 거라서 4번 사고 2번 팔았습니다. 종목 3% 났는데
25%의 수익률을 보입니다. 그래도 꽤 더 잘했습니다. 자, 구글입니다. 구글도 좀 내렸다가 쭉 올라왔었죠. 근데 이건 3번 사고 1번 팔았습니다. 5월 21일 이후에는 계속 올라오기만 했습니다. 그럼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34% 수익이 났는데 이 전략은 49%의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래도 15% 잘했습니다. 메타입니다. 메타는 4번 사고 2번 팔았는데요. 종목은 20% 현재 수익 나고 있습니다만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을 쓰셨으면 3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이제 올라오는 거죠. 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현재까지 마이너스 3%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마진 전략을 쓰셨으면 5번 사고 4번 팔았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2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개 더 더해서 아이언큐 보겠습니다. 아이언큐는 이럴 때 종목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한번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익률이 46%입니다.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데 안전마진 전략을 쓰셨으면 9번 사시고 3번 팔게 됩니다. 수익이 얼마냐? 자그마치 13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이 흔들리면 수익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처음에 좀 흔들리다가 그 다음엔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지켜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137% 플러스가 났고 2번 사고 1번밖에 안 팔았기 때문에 150%. 그래도 안 한 것보다 13%를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쭉 9개 종목을 보셨지만 모두가 안 한 것보다는 엑스텐 마진 전략을 쓴 게 수익률이 훨씬 높았다. 특히 아이언큐 같은 경우에는 와 130%나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매를 많이 한 게 아니라 9번 사고 3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12번 매매한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한 겁니다. 또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안전마진 전략에 대해서는 진짜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 그다음에 이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셔서 이제 어떻게 주문을 내셔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뭐 6개월 전에 이제 유튜브 시작하기 전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아마 그때도 이거 보시면 아 이게 뭐지 하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하도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어렴풋이 이제 머릿속에 막 잡히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좀 운영을 해보시게 되면 아 이거 참 좋은 전략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백두산 프로젝트 이제 시작했고 백두산 클럽 이제 가입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브라우저에 요 주소를 적어 주시고요. 엔터 치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 삼성증권의 계좌를 안 가지고 계시다면은 신규 계좌 개설 가셔서 계좌 개설해 주시고요. 계좌가 있으시면 기존 고객 추가 계좌 해서 계좌 개설해 주시고 자문 계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삼성증권에 계좌 뜨기 싫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 이메일로 간단하게 멘트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보내드려서 앱으로 이렇게 자문 가입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할 테니까 inbexgpt@gmail.com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문 가입하시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최소 뭐 가입 금액에서 계좌가 2천만 원이 돼야 됩니다 하고 써 있는 문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 삼성증권에 자문을 하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금액이 들어가야 돼서 2천만 원으로 디폴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자문 이제 가입하실 때는 그냥 계좌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으셔도 됩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한 15분 넘게 지금 저기 자문 가입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도 저희한테 여기다가 이메일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앱 주소를 보내드리고 그 앱을 통해서 저희 자문 가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
주시면은 저희가 전문 고객으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문 가입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저희가 그 백두산 클럽에 가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도 이제 서클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식구가 되시는 거고 그 식구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제 그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한 것이니까 그냥 그 클럽에 가입하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혜택과 또 좋은 정보가 많이 있을 거다 하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입니다. 그래서 주말 좀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뉴욕은 좀 오르는 장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관건인데 만약 오늘 이제 오른다 그러면은 다음 주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좀 탄탄하게 올라가는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일주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갭, 난 갭은 그 월요일 날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